여기 21강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요 내용은 뭐 생태계에 대한 뭐 내용, 요런 내용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이렇게 좀 접해왔고, 그리고 요 앞강에서도 요런 내용에 대해서 생태계에 대해서 잠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어는 이제 제목이 생태계 평형인데,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죠. 보존된다. 생태계가 이제 보존이 된다. 어떤 안정된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된다. 음. 그래서 그 먹이 관계랑 생태 피라미드 이 내용부터 보면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가 이거는 이제 먹이 사슬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죠. 근데 얘는 이제 먹이 그물 복잡하게 뭐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의 먹이만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종류 여러 종류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그게 먹이 그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이 사슬에서 이제 풀 이제 생산자를 1차 소비자가 이제 먹이로 섭취를 해. 그러면은 2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를 또 먹이로 먹어. 그래서 이제 뭐 영양소, 자기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도 얻고, 3차 소비자가 여기서는 이제 얘가 최종 소비자인데 가장 상위 단계의 소비자죠. 음. 그래서 이게 먹이 사슬 이런 형태로 있으면은 만약에 뭐 메뚜기가 멸종을 했어. 그렇게 되면은 쥐도 멸종을 하고 수리부엉이도 멸종을 하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먹이 사슬 형태라면. 그런데 이제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이렇게 먹이 그물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먹이 그물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서 수리부엉이 같은 경우는 3차 소비자도 되고 또 4차 소비자도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 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수리부엉이가 3차 소비자. 근데 풀, 여치 1차 소비자, 그다음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4차 소비자.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먹이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3차 수리부엉이는 3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4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다. 그 정도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피라미드가 뭔지 알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거. 요거가 이제 피라미드인데 생태 피라미드 그래가지고 이제 요 세 가지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 그래서 그 개체수는 당연히 이제 생산자가 가장 많다.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3차. 그래서 상위 역량 단계로 갈수록 그 개체수는 줄어든다. 음. 그다음 생물량은 그 이 말이 뭐 이제 일정 공간, 특정 이제 공간 안에 서식하는 생물 전체의 이제 질량을 말하는 건데 생산자의 질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3차 소비자 이렇게 역시 상위 역량 단계로 갈수록 이제 점점 작아지는 피라미드 형태를 보인다. 에너지량도 생산자가 에너지를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 1차, 2차, 3차 소비자 순으로 에너지량이 감소한다. 전체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역량 단계에서 생명 활동이 쓰이고 그러니까 생산자 같은 경우는 얘들은 광합성으로 이제 태양 에너지 이용해서 광합성으로 뭐 거기 탄수화물 녹말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 에너지 말하는 거고 그게 이제 뭐 1차 소비자 뭐 토끼 뭐 메뚜기 이런 애들 이제 뜯어먹어. 풀을 뜯어먹어. 식물을 뜯어먹으면 1차 소비자도 자기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열 에너지로 또 방출도 하고 하니까 에너지량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자꾸 감소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참고적으로 생태 피라미드가 이렇게 피라미드,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피라미드, 역 피라미드, 그러니까 생산자가 가장 작고 1차, 2차, 3차 소비자 상위 역량 단계로 갈수록 그 양이 이제 그 크기가 증가하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생물체 어떤 개체의 크기는 대체로 커진다. 대형 육식 동물이 크기가 크죠. 뭐 곰, 응?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체중도 이쪽으로 갈수록 대체로 커진다. 그다음 이제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은 뭐냐면 이것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전 단계에서 받은 거. 그러니까 이전 단계에서 받은 에너지.
그거 분의 지금 현 단계가 보유하고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이거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효율이 더 높다. 그다음에 생물농축, 생물농축은 이제 중금속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점점점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그 중금속은 이제 몸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더 높더라.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생태계가 이제 어디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거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틀린 그림은 아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 생물량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배웠잖아요. 생물량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생산자, 생산자, 여기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얘 양이 좀 줄고 해서 1차, 2차, 3차 소비자 이런 생물량을 가진 그 생태계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어디냐면 그 해양 생태계, 바다 같은 데서 이제 생산자가 뭐 식물 플랑크톤 이런 것들도 어차피 식물 플랑크톤 걔네들도 광합성을 하니까 그래서 생물량 자체는 적어요. 적은데 얘들이 워낙에 빠르게 그 분열을 하기 때문에 1차 소비자가 충분히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계가 이제 안정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해양 생태계는 이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해양 생태계, 바다, 해양 생태계에서는 이제 이런 그림도 이제 있다. 이거는 딱 피라미드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밑에가 생산자가 가장은 아니고 양이 적고 1차 소비자가 훨씬 더 크니까. 그래서 해양 생태계는 생물량은 이런데 이제 에너지량은 또 이렇습니다. 에너지량은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량은 생산자가 가장 많이 갖고 있다. 해양 생태계에서도 이제 그렇다라는 거.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 평형은 생태계 평형의 의미가 그 안정된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 군집의 이제 구성이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 말인데 한계를 넘는 환경 변화, 뭐 서식지 면에서, 뭐 먹이 면에서 그 생태계가 이제 견딜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있는데 그거를 넘는 환경 변화가 오면은 생태계 평형이 이제 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요인이 이제 자연재해하고 인간 활동으로 크게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자연재해는 이제 홍수나 산사태, 뭐 화산 폭발, 지진, 산불 등으로 그 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훼손이 되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인간 활동, 음, 벌목, 나무를 다 이제 베어버려. 그러면은 뭐 서식지, 나무에 살던 이제 작은 곤충들, 뭐 이런 동물들 이런 것들이 서식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목, 나무를 베면 어, 서식지 파괴 역시 되는 거고 또 벌목을 하면은 그 저기 토양이 산에 있는 토양도 침식이 훨씬 빨리 되겠죠. 그러면 땅에 살던 토양에 살던 그 생물들도 종의 수가 확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또 깨진다. 경작지 개발도 뭐 산을 깎아갖고 논밭을 만들어 뭐 이런 것들도 생태계 파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 과다한 건물을 막 지어 도시화 시켜 그러면은 건물을 많이 지으면은 공기 순환도 안 되겠고 그 바람도 빌딩 근처에서는 또 바람도 굉장히 세게 불 때가 있죠. 바람 공기 순환도 잘 안 되고 그 건물을 지었으니까 땅에다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에 살던 생물들도 다 서식지를 잃게 되는 거고 수질오염도 뭐 공장 폐수라든가 생활하수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그 물의 pH 산성도가 이제 변화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중금속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또 평형이 깨지겠더라. 그래서 생태계 보존을 그러면 이제 생태계 평형이 안 깨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갖고 멸종위기 생물을 법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거 생태 통로 설치는 이제 도로나 철도 이런 거를
건설을 하면 그 서식지가 단편화가 되죠. 그래서 그 생물들이 그 지역에 살던 생물들이 서식지가 단순하게 뭐 도로랑 철도를 깐 면적만큼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훨씬 많이 줄어드니까 거기를 생태 통로로 연결을 해준다던가 해서 서식지를 연결해준다는 거. 그다음 하천 복원 사업은 청계천, 예전에는 그 청계천 서울에 거기 위에 다 그 도로였잖아요. 청계 고가도로도 있고 해서 그거를 근데 다 청계천을 복원을 시켰죠. 그리고 뭐 거기 또 보면은 콘크리트로 제방을 쌓은 게 아니라 자연석 같은 거 돌로 해서 자연 재료로 제방 조성을 했다. 그러니까 하천 복원 사업 이것도 그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이 되겠고, 국립공원 뭐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을 해가서 거기 이제 안에 사는 그 생물 종들도 보호를 법으로 보호를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노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생태계 회복 얘는 뭐냐면 그 일시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평형이 깨지더라도 그 한계를 그 생태계가 이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평형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생태계가 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증가를 이제 했다면 1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2차 소비자는 일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겠죠. 음. 그리고 또 생산자는 1차 소비자, 뭐 풀 같은 걸 뜯어먹는 애들이 많아졌어. 그러면 엄청 많이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얘들이 생산자를. 얘들은 감소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을 보면 2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얘들이 1차 소비자를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감소를 해. 그러면 얘는 지금 그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가고 감소를 했어. 얘가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2차 소비자가 감소를 하고 얘는 이제 그대로 감소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얘는 다시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뭐 식물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얘가 이대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처음 상태로. 그러니까 쭉 보면은 자, 생산자만 보면은 생산자가 한번 감소했어. 다시 증가를 했어. 그 원래대로 회복된 거야. 1차 소비자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증가했어. 다시 감소했어.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된 거고. 2차 소비자도 증가했어. 다시 한번 감소하니까 원래대로 회복이 된 거다. 평형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2단원에서는 그냥 뭐 핵심을 요약하는 그런 게 내용이 짧아서 그 생태계 그 평형 이런 뭐 개념하고, 그리고 그 아까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있고, 혹시라도 그 뭐 이런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처음 볼 겁니다. 생산자가 생물량이 더 해양 생태계 바다 같은 경우는 식물 플랑크톤이 더 적은데 이 에너지량으로 보면은 그 에너지량은 제일 많다. 그러니까 피라미드 형태로 보인다. 근데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식물 플랑크톤이 이제 분열이 빨리빨리 그 분열을 하다 보니까 일체 소비자가 먹을 만큼의 그 에너지량은 충분히 이제 그 먹을 거 제공을 해준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